상위 1%는요,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씁니다. 그들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구조, 시스템을 만들죠. 억만장자 마크 틸버리가 소개하는 당신의 돈 습관을 완전히 바꿀 4단계 실전 전략,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할게요. 제 채널에서 돈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돈 얘기 잘 안 하나? 죄송합니다. 돈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좀 다른 거예요. 혹시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? 월급은 부자들 상위 1%에게는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. 상위 1% 부자들이요, 실제로 돈을 관리하는 룰들이 있어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룰은 그냥 그 룰 중에 한 가지거든요. 다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원칙이 있는 거죠, 돈에 대한. 상위 1% 부자들이 실제로 돈을 관리하는 룰, 제가 소개시켜드릴 룰은요, 25, 50, 15, 10 이 룰인데, 솔직히 룰이 되게 많아요. 어떤 데는 뭐 50, 30, 20.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.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적용해서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. 첫 번째 25 이 룰은요, 자산 구매, 미래를 위한 돈 복사 기계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, 많은 사람들이요,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비입니다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일단 돈이 월급이 들어오면은요, 일단 빡빡빡빡 빠져나가요. 렌트비, 뭐 공과비. 그러니까 막 저는 그냥 제 어카운트가 예전에 느끼게 뭐냐면 약간 징검다리? 돈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중간에 약간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상위 1%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상위 1%는 조금 다릅니다. 그들은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돈이 들어왔을 때 나가기 전에 먼저 자산을 사라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요, 말 그대로 돈을 불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좀 개념인데, 제가 제 채널에서 가끔 부동산이랑 얘기할 때 얘기하는 인덱스 펀드, 부동산도 될 수 있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수도,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도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.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그중에 25만 원,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면 한 100만 원 정도는, 1000불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돈 복사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앱을 까시고 자동 매수 버튼을 하라는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는 뭐 퀘스트트레이드, 웰스심플 같은 게 있고요.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사실 수 있잖아요. 그냥 돈이 들어왔을 때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가서 이 자산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.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요, 평생 돈을 위해 일하는 신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걸 저희가 영어로 red race라고 하거든요. 피터 틸이라는 분인데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긴 해요. 페이팔의 코파운더거든요. 책도 쓰셨어요. 저자기도 한데 이분이 2,000불을요 6조, 거의 7조 가까운 돈으로 만들었는데 비과세 어카운트, Roth IRA라고 하는 어카운트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익스트림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투자를 정말 잘하신 거죠. 5 billion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요. 이제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,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2025년을 기준으로 1,000불 정도 돈을, 제가 1980년도부터 돈이 그럼 훨씬 더 낮았겠죠. 그렇게 매년마다 그 정도 되는 기준의 돈을 부었다면 얼마가 될까라고 했더니, 자 납입금이 29만 6천 불 정도, 3억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총 수입은 600만 달러, 6 million. 그러니까 거의 한 80억 정도 될까요? 70억 정도?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긴 하죠. 제가 태어난 해가 80년도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 부모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면 거의 70억에서 8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지금 은퇴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. 약간은 부담될 정도로 본인의 수익의 25% 정도를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시고, 두 번째는요 15%인데 비상금, 안 망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. 이 두 번째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. 예.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위기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끄떡없는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챙겨주기 때문이에요.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1,000만 원 정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금고에 넣어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돈을 어디다 넣냐고 한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을 주는 이자가 높은 계좌에 넣으라는 거예요. 이 돈은 쉽게 꺼낼 수 있어야 돼요.
필요할 때 바로바로 하루나 이틀 안에 끊을 수 있는, 이자는 좀 적겠죠. 왜냐하면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고수익 저축계좌에 넣으시라는 거예요. 이거는 전 세계마다 다 있어요. 그냥 거래은행에 가셔서 자, 저는 원금 보장이 돼야 되고요.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데 이자를 좀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. 그럼 거기에 넣으시는 거예요. 이 돈은 건드시면 안 돼요. 이 돈은 항상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던, 교통사고가 나서 아팠던, 일을 뭐 6개월 동안 못하던, 내가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금고 안에 있는 나의 생명줄 같은 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뭐 거의 56%에 달하는 숫자가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해도 마련하지 못해서 재정 지옥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어요.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37%가 작년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재정 지옥을 경험했다. 한마디로 자기의 세이빙을 썼어야 됐다.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고, 그중 응답자 19%는 아예 에머전시 펀드조차도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젠지를 보면 요 레이시 조금씩 달라지고요. 밀레니얼 보면 숫자가 42%에 육박합니다. 상대적으로 베이비 부머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이미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도 아직도 33%의 분들이 비상금을 썼어야 되고, 그중에 18%는 이제 지금 리타이어먼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에머전시 세이빙조차도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은퇴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상금은 복잡한 투자보다는 먼저 해야 할 재정 생존의 필수템이라는 거예요. 마치 저 게임 하실 때 가장 그 생명 라인이 중요한 것처럼, 그죠? 그 HP라고 하는 헬스가 줄어들면 이제 게임 끝나잖아요. 미니멈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을 먼저 빌드를 하라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요, 투자 전에 이 비상금부터 만들려고 그래요. 그거를 먼저 해놓으면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훨씬 좋다라고 보통 레커멘드를 해드려요. 자,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50%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생활비입니다.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에요. 돈에 대한 저의 좀 뇌를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생활비 다 쓰고 이제 나머지에서 돈이 필요하면 비상금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상금 만들고 투자하시고 남은 금액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. 자, 이 50%는요 생존에 필요한 것만 포함해야 돼요. 당연히 이제 집값, 식비, 교통비, 공과금,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넷플릭스, 디즈니, 커피 마시는 돈,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요. 의식주만 들어가는 겁니다. 이 미국의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서도 CFPB라고 하는 데서도 50대 30대 20 법칙이라는 소비 법칙을 공식적으로 권장을 합니다.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요 70, 20, 10 뭐 이렇게 해서 맥락은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레이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세우시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50%는 생존에 필요한 지출, 집세, 식비, 교통비,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에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. 마지막인데요 10%가 뭘까요? 바로 보상입니다. 죄책감 없이 쓰는 돈인데요. 자, 이 돈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너무 팍팍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면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 10%가 중요한 거예요. 이 돈은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 쓰는 돈이에요.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보상금이죠. 외식도 하시고 마음에 드는 옷도 사시고 여행도 하실 수 있고 뭐 좋아하는 콘서트도 가시고 뭐 넷플릭스나 뭐 가끔 맥주도 마셔야 되잖아요. 그죠? 이런 것들에 쓰는 그 어떤 돈을 아예 딱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돈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쓰실 수 있게, 핵심이 바로 죄책감 없이 쓰실 수 있는 돈이라는 거. 이 돈은요 없으면 결국 절약 계획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10%로 제한을 하지 않으시면 더 많이 쓰게 되고 점점 소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잖아요. 딱 정해놓고 정해진 틀 시스템 안에서만 소비를 하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재정 다이어트가 되신다는 거예요.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돈 쓰는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 쓰는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돈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법칙은요 이렇게 됩니다. 25%는 자산을 먼저 사시는 거죠. 미래 나를, 미래 우리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. 50%는 생존 비용이고요. 15%는 안 망할 준비입니다. 한마디로 예비비죠. 10%는 오로지 저희의 즐거움 위해 스트레스 없이 죄책감 없이 쓰는 돈입니다. 자, 이 법칙은요 월급이 많아야 가능한 법칙이 아닙니다.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본인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씩은 달라지실 수 있어요.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시면 뭐 어느 정도 예비비가 또 있으시면 15%가 생활비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,
저희는 이제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 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거죠. 그래서 뭐 복잡한 주식 투자, 이거를 뭐 부동산에 할지 이거는 그 다음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말한 법칙은요. 오늘 커피 한 잔을 아껴서요. 그 돈을 어떤 주식에 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진짜 부자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부자처럼 살고 싶다면 돈을 쓰는 방식부터 돈을 쓰는 순서부터 바꾸시면 좋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이 25, 50, 15, 10 법칙을 적용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지 무엇이 힘드신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